자, 오늘 또한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그 복습한 내용이 실전에 맞아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본 강의에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었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먼저 보시겠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관련된 손실 제한법, 다시 말해서 손절매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캔들입니다. 거래량 골든벨이 터졌을 경우에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우리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매수를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손절매를 하느냐? 바로 골든벨 캔들이 나왔었던 아래 몸통 부분을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손절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래량 골든벨 기법이 굉장히 유용한 기법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매도 기법이 있었기 때문에 매도 기법에 관련돼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시나리오, 먼저 전략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점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려갔을 경우에 손실을 제한시킬 수 있는, 다시 말해 조금 어려운 얘기는 리스크 관리라 그러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손절매 제한법, 손실 제한법, 손절매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실전 사례를 통해서 보시겠는데요. 자, 한 가지만 보실게요. 오늘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할 게 많아요. 할 게 많다 보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겠는데, 삼성정밀화학이 21선을 거래량 2.5배 넘어가면서 골든벨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서 이 가격, 이 맨 위에 있는 가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게 됐죠. 매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동시에 이 아래 가격, 몸통 아래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매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음날 안타깝게도 손절매 사인이 나왔죠. 거래량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최대, 다시 말해서 매수 신호 다음에 매도 신호가 바로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얼마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공부, 학습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손절매를 해야 되죠. 반드시 손절매는 지켜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제한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몇 번씩이나 제가 강조를 드렸었죠. 그 이유를 보시겠는데요. 바로 이 위치가 매수 사인 나왔다가 이탈을 하면서 우리가 손절매를 실행해야만 하는 위치죠. 여기서 만약에 손절매를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은 아시죠? 지금 현재 손절매 가격이 대략 보게 되면 한 65,000원권에서 41,000원까지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한 30%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손절매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손절매를 하지 않으면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30% 40% 낸다 하더라도 그 수익 말짱 도루묵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두 번째 배웠었던 게 뭐죠? 이평선 폭파 기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평선 폭파 기법이 뭐냐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21선을 지속적으로 타고 있다가 21선을 이탈했을 경우에 1단계 21선 이탈 관심 단계, 그리고 2단계가 집중하는 게 주가가 5일선과 21선 몸통을 돌파할 경우에 2단계 관심 단계. 매수한다? 아니죠, 아직까지는. 3단계는 뭐다? 종가를 확인해야 되죠. 다시 말해서 종가가 5일선과 21선 위에서 끝나면서 마감을 할 경우 3단계 매수 단계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절대적으로 외우지 말라고 주입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죠. 이해를 하셔야 실전에서 적용을 할 수가 있다. 뭐냐면 61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건 중기적으로 이 종목은 상승 추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21선 자체도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자체는 한 달 평균 이 종목의 흐름이 상승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5일선 자체가 우하향 또는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강의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눌림목,
주가가 눌리기 때문에 5일선도 따라서 내려온다라는 거를 이 이동평균선 각각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눌림목을 우리는 잡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21선과 5일선을 폭발을 시키면서 돌파하고 종가 기준으로 끝나면서 매수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간단하게 보이는 게 실제로 실전 사례에서 나왔느냐? 굉장히 많습니다. 나온 케이스는. 첫 번째, 동양종금증권의 사례인데요. 보시게 되면 완만하게, 그쵸? 우상향하고 있는 갈색선 61선, 그리고 21선 올라오고 있고요. 5일선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그쵸?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1단계 관심이 갖기 위해서는 21선 밑에 주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 자, 밑에서 시작을 했죠. 밑에서. 그리고 돌파를 하면서 2단계 관심 단계에 들어오게 된 거고 종가상으로 봤더니 5일선과 21선 돌파한 상태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3단계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만에 하나 장중에 이렇게 돌파했는데 장 후반에 이렇게 꺾여 들어가면서 음봉을 그리거나 하게 되면 매수가 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의 굉장히 핵심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양봉과 음봉 아주 기본적인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요 양봉과 요 음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양봉은요 시작하는 장 9시에 시작하는 가격이 이 빨간색 양봉은 요 밑에 있는 쪽이 시작하는 가격이고 요 위에 있는 몸통이 바로 끝나는 가격입니다. 뭐 고가 저가 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오늘 기법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양봉은 시가, 종가, 시작하는 가격, 끝나는 가격이고 그리고 음봉은 반대입니다. 음봉은 요 몸통 위가 시작하는 가격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몸통 아래가 끝나는 가격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어려우시지 않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자, 고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방금 전에 돌파했었던 데가 여기에요. 왜냐하면 이게 작게 보이는 이유는 이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케이스에서는 크게 보였는데 작아 보이는 거죠. 그쵸? 굉장히 간단한 기법에서도 매수 라인이 이렇게 맞아 들어가게 되면 상당 부분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 동양종금증권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전 사례를 통해 가지고. 그럼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자,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 삼성물산 어떻게 됐느냐? 지속적으로 61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21선도 올라오고 있죠. 5일선 자체는 꺾였습니다. 꺾여 들어갔어요. 꺾여 들어갔는데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그쵸? 5일선과 21선을 돌파해 들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이평선 폭파기법에 해당되는 매수 신호다. 그럼 이 어떻게 됐느냐? 거기가 바로 또 여기에요. 왜 여기에 왔을까요, 여러분? 왜 여기에 그려졌을까요? 간단하죠. 여기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작게 보이는 거죠. 그쵸? 자, 보시는 것처럼 폭파 신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두 가지 케이스를 봤고요. 지난주에 실전 종목에서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 흐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실제 실전에서 거래량 골든벨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여러분 TSM텍 그쵸? 지난주에 우리가 2009년도 마지막 주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메칸더 V 아닙니까? 원자력. 그쵸?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이 1일천하 흐름도 보였지만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보시게 되면은 이날이었죠? 사실 이날이에요. 이날 원자력 관련 나오고 다음 날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거래량 골든벨이 20일 요만큼인데 거의 한 8, 9, 10배 정도의 골든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수요일까지도 나왔어요. 그럼 이 신호와 이 신호는 거래량 골든벨 신호냐? 아니라는 거죠.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재료가 하나 분출이 되면서 매수매도의 단타 뭐 이런 그 매매가 일어나면서 거래량이 급증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거래량 골든벨 신호는 뭐다? 세력에, 다시 말해서 주가를 리드하고 있는 주체가 매수를 해서 들어왔는지를 보는 거지, 그 거래량을 보겠다라는 거지, 이 단타로 인해서 거래량이 터진 거는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아닙니다. 엄밀한 얘기로는 250%가 넘었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입식으로 250%를 무조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해를 하자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종목들 여기에서 터진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자력 관련돼서 수주권 얘기 나오기 이전에 이미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나왔습니다. 나온 이후에 이틀간 조정 주고 바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매수 신호는 얼마에 나왔느냐? 9,450원의 매수 신호, 그리고 고가, 수요일 강중 고가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장중에 제가 캡처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12,700원. 그래서 고가 수익률은 거래량 골든벨 신호, 거래량 골든벨 기법을 대입했을 경우에 34.4%의 수익률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래일수로 6일 만에 수익을 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거래량 골든벨 신호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유용한 신호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볼까요? 보성파워텍 마찬가지죠? 보성파워텍도 마찬가지. 여기서 터졌던, 여기서 이게 점상한가라 부르죠, 소위 말해서. 이 상한가 이후에, 이 이후에 터졌었던 신호들 뭐다? 거래량 골든벨 신호 의미 없습니다. 여기 단기 매매로 인한 거래량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 노출 이후에. 하지만 요 앞에 거래량이 굉장히 작아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는 거예요. 뒤에가 크다 보니까. 근데 요 날 보시게 되면은 실제로 거래량 골든벨 신호가 나왔습니다. 나와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매수 신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죠. 매수 신호, 보성파워텍은 매수 신호는 1,875원에 나왔고 고가 자체가 2,940원에 나왔습니다. 그럼 매수 이후의 고가 수익률이 바로 무려 56.8%라는 수익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만큼 거래량 골든벨 신호는 시장에서 폭발적인 수익률을 주는 시도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입증해주는 케이스죠. 그쵸? 자, IDS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신호입니다. 신호 나왔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여기서 신호 나왔죠. 일단 매수죠. 그쵸? 이틀 후에 여기서 또 신호 나왔습니다. 요게 뭐죠, 여러분? 2차 신호죠. 근데 이 2차 신호가 뭐다? 기억들 나세요? 거래량 골든벨엔 두 가지가 있다. 바닥 골든벨과 폭파 골든벨. 그 중에 두 번째 폭파 골든벨. 정고점, 정배열 상태에서 정고점 돌파에 들어가는 21선 위에서 폭파 골든벨이 나오면서 랠리 골든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랠리를 가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신호 1차 신호, 2차 신호도 나왔습니다. 근데 1차 신호 먼저 잡을 수가 있었죠. 매수 신호 2,490원 이후에 고가가 4,06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거래일수 7일 만에 무려 수익률은 63.1%까지도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전 사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쵸? 마지막으로 하나만 볼까요? 자, 뉴인텍의 케이스인데요. 뉴인텍 같은 경우에도 골든벨 신호가 딱 나온 이후에 거래량 250% 종가 매수 이후에 한번 눌리고 고 하면서 매수 신호는 2,270원 그리고 고가는 2,705원 고가 수익률이 19.2% 앞에서 막 30% 50%짜리 수익률을 보다 보니까 19%는 뭐 수익률 같지도 않죠. 그쵸? 하지만 굉장한 수익률이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경인연세는 여러분 이런 수익률 여러분 들어가시는 종목마다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자 되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7강의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6강 마무리 부분에 우리가 이평선 폭파신호 매수기법까지 배웠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매도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매도기법은 조금 틀려요. 예전에 배웠었던 이평선 크로스기법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어떻게 틀리느냐?
자, 61선과 21선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5일선 일단 무시합니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폭파 신호 나온 이후에 쭉쭉쭉쭉 올라왔겠죠. 그쵸? 그러다가 딱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어디에서 매도를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동평균선 크로스 기법에서는 이탈했을 때 보다가 종가 기준으로 올리면은 매수를 안 하고 보류를 했었죠. 근데 폭파 신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틀리냐? 무조건 여러분 시가 또는 종가가 21선 아래에서 끝나게 되면은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세요. 양봉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뭐라고 드렸죠? 양봉은 요 아래가 시가라 말씀드렸죠. 그쵸? 시작하는 가격이 21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거나 또는 음봉은 여기가 시작하는 가격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끝나는 가격이죠? 끝나는 가격이 아래에서 끝나거나 했을 경우에 무조건 매도한다. 이평선 크로스 기법은 기다렸다가 이렇게 21선 복귀하게 되면은 매도를 안 했죠. 자, 이게 왜 그러느냐? 라고 하게 되면 지난 6강을 보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뭐냐면 이평선 크로스 기법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에 해당되는 기법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고 이평선 폭파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차 상승 이후에 이탈했다가 재상승을 할 경우에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1차 상승부터 이탈했다가 재상승까지 나온 위치는 굉장히 높은 위치라는 거예요. 그럼 이 높은 위치에서 다시 한번 뭐 이탈을 시켰다가 다시 올리겠다?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가와 종가는 시청자분들 그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소위 말해 이 세력이 관리를 한다 그러죠. 뭐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을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었죠. 지난 수요일날 그쵸? 마지막 2009년도 마지막 장에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또 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감은 안 좋지만 다시 말해서 시가에 올리겠다. 시가에 21선을 이탈시킨 거는 관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종가 자체도 이탈을 시키고 그냥 관방한 거는 관리 자체를 안 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왔는데 관리를 안 하기 시작하는 신호가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매도 신호라는 겁니다. 이때 매도 기법을 사용한다. 어떻게 매도 기법이 나오느냐? 자,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전형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져가지고 지속적으로 정배열 상태라는 거는 꽤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종목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평선의 흐름만 봐도 이 종목 앞에서 어떻게 움직였다라는 게 감이 오셔야 돼요.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2010년도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올라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근처까지 오죠. 21선 근처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뭡니까? 시작 자체가 21선에서 시작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시가에 그냥 매도로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중간에 장중에 올라가건 내려오건 여러분 요폭 생각하지 마세요. 요폭 생각하시다가 이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무조건 매도 아닙니까? 그쵸? 만약에 요게 요날 왔다 그래도 시가 자체가 21선 아래니까 무조건 시가 매도입니다. 요것 또한 무조건 시가 매도고요. 그쵸? 왜냐? 여기였죠 바로. 여기였죠? 그러면 요 위치가 왜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딱 느낌이 나시죠? 이만큼 떨어질 거니까. 그쵸? 아까는 요 밑에 요렇게 올라왔던 데가 이만큼 내려와 있는데 이만큼 올라갈 거니까. 그쵸?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하락을 해버립니다. 매도 신호 자체를 지키지 않게 되면은 이만큼을 보시고 나서 요만큼 장중에 고가 요만큼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매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요거 노리려다가요 타이밍 놓치면 이만큼 손실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버리시고 시가에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볼까요? 두 번째 예시인데요. 이것 또한 정배열 61선, 21선, 5일선 지속적으로 올라오죠. 이것 또한 꽤 오래 상승 랠리를 펼쳤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느낌을 드실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오죠. 21선 갖다 붙일라 그러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뭐다? 집중하고 있다가
자, 이날 음봉은 위가 시가 아래가 시가? 위가 시가죠? 그러면 시가 자체 이 위가 21선 아래에서 생겼죠? 그러면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하게 되면 이만큼 장중 저가 이만큼 내려가는 손실법 안 봐도 되고 여기에서 매도가 21선 근처에서 최근처에서 매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위치죠. 매도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노리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매도, 요거 조금만 올라오면 매도해야지 그랬다. 요거 안 주고 나서 다이렉트로 무너지게 되면 고스란히 요거 기대한 수익률에 이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뭐다? 21선 시가 이탈하게 되면은 매도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실전 사례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오롱의 케이스입니다. 코오롱의 케이스. 코오롱 자체가 정배열 이제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붙으려고 그러죠. 이때가 뭐다? 집중! 다음날 보이시죠? 요 케이스 21선 아래에서 거의 아래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시가 매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꼬리도 안 줬죠. 기대하지 마세요. 이런 꼬리는 무조건 시가 매도입니다. 21선 아래는 무조건 시가 매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시가 매도하고 나서 이 종목 어떻게 됐느냐? 자, 보이시죠? 가격 자체가 대략 한 8,000원 금방, 8,000원 거의 언저리에서 6,250원까지 다이렉트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마이너스 25%라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우리는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때문에 수익도 중요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손실, 매도 타이밍 더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사례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자, 우리금융의 케이스죠. 우리금융 케이스 어떻게 됐습니까?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주가가 어떻게 됐죠? 여기에서 또 한번 어떻게 됐죠? 양봉으로 올려붙였죠. 양봉으로 올려붙였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위치에서 이평선 폭파가 나왔습니다. 두 개 동시 폭파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가 이날은 괜찮았어요, 사실. 이날은 21선에 안착하는 정도였는데 다음날 양봉으로 갔다가 5일선을 또 폭파가 나오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한다? 매도입니다. 왜냐? 시가가 21선 밑에서 생겼기 때문에 이거를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폭파 신호는 한 번 정도 나옵니다. 두 번 나오는 케이스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희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신호 나오고 나서 이 다음에 또 매수 신호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매수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매수 이후에 이거는 뭐다? 철저하게 매도 신호로 이탈했네? 그럼 매도라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여기죠? 여기죠? 살짝 올라가는 듯 하지만 다이렉트로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들이 되시죠? 때문에 우리는 이 이평선 크로스 기법의 연장 파동을 대입하는 이평선 폭파 기법에 대해서는 미련을 가지시고 질질 매도 시점을 끌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동부화재 케이스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화재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 여기 마찬가지 아닙니까? 21선 근방에 오게 되면은 집중. 자, 보시게 되면은 시가는 21선 거의 근처에서 시작을 했는데 장중에 내려갔다가 종가가 21선 복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올라오지 못하고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종가 기준 매도입니다. 종가 기준 매도요. 못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가 기준 매도. 바로 요날 우리가 매도를 한 거죠.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살짝 올라가는 듯 하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급락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봤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번 자기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시청자분들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자, A, B, C, D 중에 이평선 폭파기법 매도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세요. 제가 네모 박스를 쳐드린 데가 바로 그 위치에서 A와 B와 C, D 중에 어떤 위치에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쉬우신가요? 어려우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 자, A의 케이스 볼게요. 일단 매도는 정배열에서 올라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A의 케이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장중에 자 보세요. 음봉은 위에 21선 위에서 시가가 있었고요. 장중에 내려가긴 했지만은 종가 또한 21선 위에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매도가 아니에요. 이건 살려놓은 겁니다. 그럼 일단 C의 케이스 먼저 또 볼까요? C의 케이스 같은 경우가 요 위와 좀 반대죠. 정배열 위치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시가 자체가 21선 아래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매도할 수 있는 최적기 신호다. 그래서 매도다. 정답은 C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B하고 D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B 같은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막 혼조가 되어 있죠. 이거는 상승 랠리를 펼친 이후에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동평균선 자체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고, D 같은 경우에는 이탈한 게 뭡니까? 이 파란색 선 21선 기준으로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매도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실제로 21선 기준이 아니고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이평선 폭파기법 매도 신호를 골라보세요. 시간은 3초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를 풀고 나니까는 좀 2번 문제는 수월하시죠? 그쵸? 자, A의 케이스 볼까요? 여러분, 이거는 랠리 펼치고 나서 매도 신호가 아니죠. 지금 이동평균선들이 이게 역전돼가지고 수렴에서 확산되는, 이게 이후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렴에서 역배열에서 정배열 전환되는 시초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 B와 같은 경우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B 같은 경우 정배열은 맞죠? 정배열은 맞는 상황에서 어떻게 됐죠?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죠? 21선 위에 있어가지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60일 이동평균선도 우상향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상향을 해야 중기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정배열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정배열, 완전한 정배열이 아니고 61선이 옆으로 그냥 누워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아닙니다. 그냥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종목, 잠깐 올라갔다 그냥 내려와 버리는 종목, 매도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이동평균선들 역전돼 있고 뭐 왔다 갔다 돼 있으니까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깔끔하지 않으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그쵸? 의미가 없어요. 4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깨끗한 케이스죠. 이동평균은 61선 우상향으로 서서히 올라오고 있고 21선도 올라오고 있고, 종목 주가는 어떻게 됐다? 시작은 21선 위에서 끝났는데 종가 끝나는 가격이 21선 아래서 끝났다. 정답은 D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조금 애매하시죠? 마지막으로 아주 깔끔한 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깔끔한 한 문제 반드시 맞추고 넘어가세요. 자, 마지막 문제 깔끔하게 한번 볼게요. A, B, C, D 중에 이평선 폭파 매도기법 해당되는 위치를 고르세요. 시간 3초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자, 볼게요. 정배열 구간에서 올라오는 종목 A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뭐 이탈 자체를 안 했으니까 A는 정답이 아니겠죠. 자, B 같은 경우에 양봉이죠. 양봉으로 올려놨으니까는 아니고요. C 같은 경우 아래 장중 저가를 이탈을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올려놨으니까는 이건 아니고요. D 같은 경우 21선 아래에서 C가 시작했으니까는 정답은 바로 D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정답은 B입니다. B. 자, 양봉의 시가는 아랫부분이라 그랬는데 21선 아래에서 양봉이 생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매도가 여기가 맞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점에 들어왔을 때 이미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여기가 현 시점이라 그랬을 때, 지속해서 많이 올라와서 수익이 많이 난 상황에서 여러분, 여기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이 위치에서 이익 실현을 해내야 되는 거지, 이 위치, 여기에서 바로 이 위치라 그러면 이게, 현 시점이 21선 아래 된 시초가라 그러면 이게 올라가서 내려올지, 아니면 아까처럼 다이렉트로 떨어질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한다? 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정답은 B. 이 시점에 매도가 맞지 D에서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케이스는 10개 중에 한두 케이스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탈 이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지금까지 연습 문제를 봤고요. 여러분들 이평선 폭파 매수 기법과 매도 기법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배웠고요. 실전세를 받고 여러분들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익히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추가적으로 강의가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골든벨 마이너 기법 말이 어려서 근데 여러분 저 용어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대해서 다 기억들 하시죠? 그거와 차이점이 뭔지만 보자고요. 자,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뭐였습니까? 20일 평균 250%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을 때 거래량 골든벨 기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250%가 자주 나오는 케이스냐?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그러면 저거는 250%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저렇게 250%가 안 되는 종목들은 다 버려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250%가 안 나와도 거래량이 모자란 부분, 거래량이 250%까지는 안 나와도 추가적으로 어떤 요소를 포함해가지고 조합을 시키게 되면 거래량 골든벨 기법처럼 충분하게 파워풀한 기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뭐냐? 자, 거래량은 21선 돌파하는 거래량만 나오면 됩니다. 250%까지 안 가도 돼요. 다시 말해서 21선 돌파만 나오면 되는 거고, 대신에 250%에 대한 모자란 부분은 어디서 채운다? 돌파 거래량의 종가 기준 이 종목이 10% 이상 상승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골든벨 두 번째 마이너 기법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뭐냐면 일단 1단계 21선 돌파 종가 기준 10% 이상 마감 3분의 1, 2분의 1선 매수 뭐냐? 자, 거래량이에요. 캔들이에요. 거래량이 요 21선 돌파를 했죠. 근데 거래량 골든벨은 250%였는데 이 윗부분이 없잖아요. 윗부분이 없잖아요. 윗부분이. 그쵸? 윗부분이 없는 거를 뭐로 카바를 한다? 이 상승률이 10% 이상 되면은 카바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선 돌파를 했을 때 일단 관심에다가 종가 기준을 봐갖고 10% 이상 상승해서 끝나면은 두 번째 단계 집중까지 포함이 된다. 다만 그날 당일에 매수하진 않는다. 골든벨 거래량 골든벨 기법은 그날 당일에 250% 거래량에서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했는데 마이너 기법은 당일에 매수하는 게 아니고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전일에 2분의 1선과 3분의 1선 안에 우리가 그물을 딱 쳐놓고 들어오는 고기만 잡겠다라는 거죠. 자,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거래량 골든벨 기법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다시 보기를 보셔야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보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법만 놓고 한번 봐볼게요. 21선을 거래량 20일 평균선을 돌파를 할 경우 1단계 관심 2단계가 뭐예요? 종가 기준으로 10% 이상 상승해서 마감했을 경우에 집중하고 있다가 이 상태가 나오면은 그물망을 딱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에 딱 쳐놓습니다. 다음에 기다려요. 기다리고 언제 사느냐? 다음 날이건 다다음 날이건 다다다음 날이건 하여간 이 안에 그물 쳐놓고 들어오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린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볼게요. 예시를 보시게 되면은 볼까요?
21선 돌파를 하게 되면 1단계 관심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죠? 10% 이상 상승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케이스는.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또 21선을 돌파를 했죠. 그러면은 1단계 관심이에요. 종가 기준을 봤는데 10.07% 59,000원 가격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관심 이후에 집중 단계까지 10% 마감일 경우에 집중 단계까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물망을 이렇게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에서 쳐놓고 나서 다음날 기다렸더니 다음날 아랫꼬리, 장중 아랫꼬리 달면서 매수의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 1단계, 2단계, 3단계를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가 매수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10% 이상 상승, 2분의 1선, 3분의 1선 그물망 치고 기다리니까 여기서 매수 포인트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 골든벨 기법과 마찬가지로 거래량 마이너 기법 같은 경우에도, 골든벨 마이너 기법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시장에서 쓰이면서도 폭발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입증시켜줬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실전 사례로 보자고요. 실전 사례. 자, 평산의 케이스인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요 선이 거래량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돌파를 했죠. 그럼 1단계 관심, 그쵸? 그리고 종가 기준 12.9% 올라갔습니다. 1단계 관심, 2단계 그럼 10% 넘게 상승을 해서 마감했기 때문에 2단계 집중.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쳐야지요. 다시 말해서 2분의 1선과 3분의 1선에 그물망을 쳐놓고 있으니까 다음날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안 줬는데 그 다음날 매수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럼 우린 여기에서 매수한다. 쉽게 설명드려갖고 이거는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지만 요 가격에 매수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손절매선이에요. 손절매선. 똑같습니다. 손절매는 몸통의 하단 부분. 그럼 오히려 골든벨 기법보다도 마이너 기법이 손절매할 수 있는 그 폭 자체가 짧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매도 쉽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디서 매수한 겁니까? 여기에서 매수하게 된 거죠? 돌파 10% 이상 상승 그물망 쳤다가 들어왔기 때문에 매수한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이렉트로 그냥 상승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거래량 골든벨 기법뿐만 아니고 거래량 마이너 기법이 시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케이스고 오히려 기다렸다가 눌림목을 이용해서 우리가 2분의 1선 또는 3분의 1선에 사기 때문에 산 이후에 손절매를 하기도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이 기법은 여러분 손절매 기법이라든지 매도 기법은 동일합니다. 손절매나 매도 기법은 골든벨 기법과 동일해요. 매수 타이밍 잡는 것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동부화재 케이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부화재 어떻습니까? 동부화재가 이렇게 21선 돌파를 했죠. 그럼 1단계 관심, 그리고 종가상으로 기다려보니까 이거 이날 매수하는 게 아니고 그물망을 쳐놓을 거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택할 거냐 말 거냐. 10.54% 10%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단계 집중 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죠? 3단계에 요게 그림이 약간 좀 틀린데요. 2분의 1선과 3분의 1선 그물망 쳐놓고 봤더니 다음날 바로 들어오죠. 여기가 바로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 이후에 그 위치가 바로 여기였죠? 돌파 이후에 다음날 기회 줬고요. 그 다다음날도 살짝 기회를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고기는 놓치지 않는다. 매도 기법은 이후에 거래량 골든벨 매도 기법에 따라 매도를 하면서 이익 실현을 하되 만에 하나 꺾이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었던 거래량 골든벨 손절매 기법에 의거해서 짧게 손실 제어를 해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상승하죠, 이 종목도. 자, 이렇게 해서 거래량 골든벨 마이너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너 기법까지 이렇게 다
총괄해서 알아봤으니까는 일단 오늘 강의 배웠었던 매수와 매도에 대한 여러분들 모의 투자 가상매매 체험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하고 가상매매 체험을 한번 해보시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골든벨만 계속 했죠. 근데 우리가 이평선 폭파에 대해서도 아직 다 적응이 안 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이평선 폭파 기법을 시장에 한번 대응을 해가지고 가상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냐면은 동부화재의 케이스인데요. 동부화재를 이평선 폭파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금을 100%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폭파 기법을 대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어딥니까? 매수를 잡아야죠.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21선 아래로 주가가 움직였을 때 일단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자, 가겠습니다. 아니죠. 21선 요 파란 선 기준 아래로 내려오는 거 우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직까지 계속 자 21선 걸쳐졌지만은 아직은 아니죠. 보자고요. 자 21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21선 아래 내려왔는데 종가 기준으로 봐도 21선이 뭐 돌파 살짝 되는 듯 마는 듯 5일선 자체는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건 매수다? 매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지켜만 보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탈이 됐으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돌파할 거야 라는 예측 매매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냥 지켜봅니다. 현금 그대로 100%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죠. 올라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자, 여기죠. 지켜만 보고 있다가 시가가 이날 시가 아래가 시가라 그랬죠. 빨간색 양봉은 시가 아래서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5일선과 21선 겹쳐 있는데 여기를 동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종가 기준은 어떻게 된다? 매수죠. 두 번째 신호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강력한 돌파 신호가 여기서 폭발 신호가 딱 나오게 되면 이것 또한 2단계 매수 신호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된다? 이후에는 그대로 랠리를 펼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도 시점을 잡는데 매도 시점은 뭐다? 무조건 21선 시가 또는 종가가 하향 이탈하게 되면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죠. 자, 볼게요. 21선 계속 따라 들어가는데 주가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냥 지켜만 보다가 자, 여기에서 이탈한다 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이탈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그냥 보입니다. 자, 여기죠. 21선을 살짝 이탈을 하면서 시가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 위치에서 어떻게 된다? 시가 기준으로 우리는 무조건 매도를 딱 때리는 겁니다. 매도를 한 이후에 이만큼의 손실을 우리가 안 볼 수 있는 거예요. 종가가 여기, 저가가 이만큼이지만 우리는 21선 근방에 매도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급락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하락을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매수했던 시점을 보게 되면은 약 6,250원 정도에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가격 자체가 7,200원 그러면은 1,000원 정도의 수익을 보게 된 거죠. 1,000원 정도면 얼마입니까? 한 16% 정도의 수익을 이 모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볼까요? 대한전선 케이스입니다.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현금 100% 갖고 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탈하죠? 이탈했는데 돌파를 안 했어요. 그럼 건들지 않는 겁니다. 자, 여기죠. 시가가 21선 이탈을 했는데 5일선과 21선을 돌파하면서 지켜보니까 종가 기준으로도 어떻게 된다? 끝에 올렸다라는 얘기죠. 올려서 끝났으니까 여기가 바로 매수 신호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자, 장중에 내려오는 건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시가나 종가가 내려오는 거가 올 경우 매도죠. 상승을 지속적으로 하죠. 지속적으로 상승하죠. 그냥 그대로 보유 신호 계속 뜨는 겁니다. 이만큼 이격이 많이 올라왔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질문들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이격이 이만큼 벌어지면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 수준에 맞춰서 알아서 매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 강의 내용 자체가 기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원칙을 매수의 원칙과 매도의 원칙을 따라서 매매를 하자라는 게 기본적인 거죠. 그쵸? 기본적인 거를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격도를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5일선과 21선, 21선과 61선 이격이 벌어지게 동등배로 벌어지게 되면 고가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도를 실전에서는 적용을 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론적인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이블을 말씀드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이렇게 벌어졌는데 우리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5일선. 그렇죠. 여기에서 이격이 벌어지니까 좀 이격 좁히기 과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21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21선만 보겠습니다. 자, 이날이죠. 잘 올라오다가 21선 여기서 갭으로 떨어졌죠. 갭으로 떨어지면서 시가가 이 부분에 형성이 됐을 때 시가가 21선 밑으로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매도한 이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흐름은 우리는 신경을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했던 가격이 단가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약간 2만원권에 우리가 매수를 했고요. 우리가 매도한 단가는 33,000원 정도. 이 대한전선, 2만원권이 아니고 28,000원권이죠. 28,000원에서 33,000원 정도의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얼마가 되죠? 5,000원 정도? 그럼 한 17%, 18% 정도의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개별주에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큰 종목들, 대한전선 같은 어느 정도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도 충분히 통용되는 기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글들 많이 보시는 거래량 너무 낮은 거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평선 폭파 기법뿐만 아니고 거래량 골든벨 기법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거래량이 3만 주, 2만 주, 거래 대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갑자기 250%, 한 10만 주 터졌다 그래서 그런 거에 적용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루에 거래 대금이 최소한 100억은 넘어 들어가야죠. 그쵸? 그래야 우리가 쉽게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매수할 수 있고 기법을 적용시킬 때도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종목에 거래량 2만 주, 3만 주짜리 거래량 6, 7만 주 터졌다고 250% 넘었으니까 거래량 골든벨 아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적용은 큰 종목들 안에서 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종목만 보도록 할게요. LIG 손해보험입니다. LIG 손해보험. 자, 보시겠는데요. 자, LIG 손해보험은 정배열 전환됐죠. 정배열 전환되는 초입 구간에서 이제 자 21선 이탈을 했어요. 21선 이탈을 했다가 바로 21선과 5일선 돌파를 해 들어갔죠. 종가 기준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매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파란색 선만, 우리는 파란색 선만 볼게요. 파란색. 자, 계속 갑니다. 파란색 선만. 자, 이날 보이시죠? 아래 꼬리는 있었지만 21선 시가와 종가는 위에서 올렸기 때문에 보입니다. 지속해서 상승을 하는 거죠. 안정적으로. 자, 그쵸?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일과 21선의 이격도와 5일선과 21선의 이격도 장중에 이만큼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격도를 이용해갖고 매도하실 분들, 시청자분들은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자 수준에 따라서 그 흐름을 또 하나 잡으시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하지만 원칙을 따르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자, 접근하죠. 접근했기 때문에 일단 집중하고 있다가 자, 이날이죠. 자,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21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죠. 시작을 해가지고 우린 시가 매도를 한다. 무조건 시가 매도를 하는데 시가 이후에 장중에 이렇게 21선 위로 올라왔죠. 하지만 이거는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락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원칙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모의 투자를 통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과 이 기법이 실전에서 통용이 되느냐라는 걸 알아봤습니다.